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조금 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남친 아버지는 꽤 밝은 분이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말도 먼저 건네셨고 덕분에 순간순간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조금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겨우 한두 마디 정도 던지고는 굳은 표정을 거의 풀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게 무례하게 행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묘한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눈치를 보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저도 모르게 남친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정에서, 시선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자마자 남친이 놀랍게도 밝은 목소리로 전혀 다른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우리 부모님이 너 엄청 마음에 든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 말에 순간 멈칫했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근데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엄마가 원래 표정이 좀 무뚝뚝해서 오해를 많이 받긴 하는데 실제로는 너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남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로 그러셨어? 그럼 엄청 칭찬 많이 하셨다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렸기에 저도 모르게 길게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쌓였던 긴장감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돌아온 뒤 부모님께도 상황을 전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니까 부모님도 한결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무엇보다도 평소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던 외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예뻐해 주시던 외할머니였지만 꿈에서는 조금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외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릴 듯 그렁그렁 맺혀 있었거든요. 꿈에서 애타게 외할머니를 목청껏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할머니가 잡힐 듯 말 듯 하더니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른 시간이다 보니 조금 더 잠을 자려고 뒤척였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갔더니 엄마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네가 웬일로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근데 너 울었니? 엄마가 다급하게 다가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목이 뻐근해 손으로 주무르며 하품을 하다가 꿈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랐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악몽이었어? 아니, 악몽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어.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러자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악몽인 거지. 대체 어떤 꿈을 꿨길래 그러는 거야? 그게 외할머니가 꿈에 나왔어. 근데 할머니가 평소처럼 웃고 계신 게 아니라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 뭐라고? 외할머니가 꿈에 나왔다고? 할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 평소에는 항상 환하게 웃으셨는데 꿈에서 슬픈 표정을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울면서 달려가 할머니한테 손을 뻗었거든? 근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닿지를 않았어. 깨어났는데도 할머니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 있지. 제가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을 마치자 엄마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며칠 전부터 할머니가 꿈에 계속 나왔거든. 엄마 꿈에도? 어, 꿈에서 갑자기 어렸을 때로 돌아간 거 있지. 예전에 시장에 뻥튀기 튀기러 갈 때마다 할머니가 나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거든. 엄마가 추억을 되새기며 말끝을 흐리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을 빼고 있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린 날이거든. 길을 잃고 울고 있던 나를 할머니가 뒤늦게 찾으셨어. 그때 끌어안고 펑펑 우셨던 기억이 있는데 왜 하필 그때가 꿈에 보였던 걸까?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뻥이요 하는 뻥튀기 튀긴 아저씨 소리며 시끌벅적한 사람들 소리까지 너무 선명한 거 있지. 근데 꿈속에서도 그렇고 잠에서 깼을 때도 그렇고 계속 슬퍼서 눈물만 나더라니까. 엄마 눈가가 붉게 물들면서 그날의 감정이 떠오른 듯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할머니 꿈을 꿨다는 거네? 진짜 신기하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니? 근데 우리 둘 다 할머니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니까 오늘은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도록 해. 오늘 준호 씨랑 만나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 하고 그냥 집에 있어. 엄마가 영 불안해서 그래. 알겠어. 엄마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몸이 좀 안 좋다며 약속을 취소하고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또렷이 기억이 났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신없이 회사 업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쉴 틈 없이 손가락을 놀리고 있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간 업무상 연락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금 어색한 침묵 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정수빈 씨 휴대폰 맞죠? 의외의 질문에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사무실이라 최대한 짧게 되물었는데요. 곧 상대가 신분을 밝히던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빈 씨, 나 준호 엄마예요.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입에서는 인사말이 나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쥔 채 사무실을 나가 비상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순간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빈 씨 좀 만나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을까요? 수빈 씨 시간에 내가 맞출게요.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하게 쿡 찔렸지만 일단 대답했어요. 저는 오늘도 괜찮은데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나는 늘 시간이 많으니까요. 내가 수빈 씨 회사 근처로 갈 테니까 위치 좀 남겨줄래요? 아닙니다. 퇴근 후에 제가 근처로 가겠습니다. 제 대답에 남친 어머니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치 남겨놓으면 내가 움직일게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더니 남친 어머니가 낮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오늘 우리 둘이 만나는 거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속해 줄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부탁에
순간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할게요. 그럼 이따가 봐요. 그렇게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들었으니까요. 마치 예고 없이 들이닥친 먹구름처럼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잠시 뒤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옆자리 지민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밝은 성격답게 저를 흘끔 바라보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누군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실래? 지민이와 함께 사무실을 빠져나와 계단 쪽에 쪼그려 앉았는데요. 평소라면 휴게실로 갔겠지만 왠지 누군가 들을까 싶었거든요. 지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냥 편하게 휴게실로 가자니까 왜 굳이 여기서 얘기하자는 거야?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쥔 손을 바라보다가 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준호 씨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지민이 눈이 동그래지며 바로 반응했어요. 준호 씨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고? 근데 뭔가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회사 앞으로 찾아올 테니까 퇴근하고 보자고 하셨어. 근데 준호 씨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제 말을 들은 지민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문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그러니까 준호 씨 어머님이 너랑 단둘이 그것도 비밀리에 만나자고 했단 말이야? 누가 듣겠다. 조용히 좀 말해. 미안. 근데 뭔가 수상한데? 지민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준호 씨네 집에 인사 다녀왔다고 했잖아.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 지민이의 물음에 머릿속에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는데 남친 어머니의 시종일관 굳어있던 표정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준호 씨 어머님 표정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 이상했다니? 말도 거의 안 걸고 그냥 내내 어두운 표정이셨거든. 그러고 보니까 준호 씨 여동생도 거의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정말이야? 지민이가 목소리를 높이다가 주변을 살피며 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라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줘요. 이런 거 말이야. 난 그런 일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은근히 많은가 보더라고. 에이, 설마. 지금 상황이 딱 그렇잖아. 왜 굳이 준호 씨한테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했겠어. 분명 뭔가 수상하다니까? 지민이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지민이가 결심한 듯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안 되겠다. 혹시나 너한테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같이 나가줄게. 네가 거길 왜 따라와? 혹시라도 너한테 물이라도 끼얹으면 친구인 내가 온몸을 날려서 막아줘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내 얼굴은 모를 테니까 내가 뒤에 몰래 앉아 있을게. 지민이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주먹까지 꽉 쥐었어요. 그럼 따라와서 절대 티내면 안 된다. 당연하지. 진짜 조용히 있을게. 다만 너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하면 그땐 내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서 널 구해줄게. 암튼 못 말린다니까. 지민이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민이와는 회사에서 만나 금세 친해졌는데요. 겉으로는 장난기가 많았지만 속 깊고 의리 넘치는 친구랍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민이가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남친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지민이는 약속대로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출입문 쪽을 바라봤는데 남친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내가 많이 늦은 건 아니죠? 남친 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남친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죠? 아, 네.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남친 어머니가 가볍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요. 머뭇거리는 사이 우선 주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우선 차부터 주문할까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나는 시원하고 카페인 없는 걸로 부탁해요.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내 카드로 해요. 아닙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금세 주문을 마치고 음료를 받아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본론으로 들어가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지금부터 놀라지 말고 들어요. 짧은 숨을 고르더니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수빈 씨를 위해서 이 결혼 반대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말아요. 순간 귀를 의심한 채 남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남친 어머니는 당황한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에서 많이 놀라고 또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준호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나야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시켜도 그만이겠지만 나도 딸 가진 엄마라서 그런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은 채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남친 어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빈 씨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남친 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쓰느숨을 지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수빈 씨를 보자마자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준호를 만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말빨이 참 좋죠. 근데 결혼하면 그 말빨로 가스라이팅하고 휘두르려고 할 거예요. 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오죽하겠어요. 거침없이 쏟아지는 말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준호 씨랑 헤어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친 어머니가 냉정한 표정으로 바로 답했습니다. 방금도 말했잖아요. 수빈 씨를 위해서 헤어지라고. 준호가 대출금 남은 거 있다고 말했죠? 아, 네. 4천 정도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일 때문인가요?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친 어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준우가 그 대출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 하던가요? 본가 집 살 때 보탰다고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차가운 목소리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 살 때 준우가 돈을 보태요? 지금까지 부모 생일이나 지 동생 생일 한번 안 챙기는 인간이? 그럼 대출이 왜 생겼을까요?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남친 어머니가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어요. 그 대출금이 전 여자친구 때문이에요. 네? 전 여자친구요? 너무나 놀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 반응 따위는 개의치 않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에 사귀던 애가 있었는데 부잣집 딸이라고 엄청 공을 들였어요. 결혼할 생각으로 그 여자한테
돈을 쏟아부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걔가 먹튀를 했어요. 그때 걔는 첫 인상부터가 안 좋아서 결혼하던지 말던지 상관도 안 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알고 보니 남자 등쳐먹는 인간이었어요. 말을 하던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돈 되찾으려고 준호가 변호사 찾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사기친 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감옥에 가긴 했지만 준호가 그 돈을 되찾을 순 없었어요. 그때 날린 돈이 8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금이 아직 4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준호가 모은 돈이 한 푼도 없고 빚만 있는 겁니다. 남친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수빈 씨는 그런 부류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여서 내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그냥 끼리끼리 만났다면 그러려니 했을 테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빈 씨, 그런 남자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준호 씨 말로는 결혼할 때 집에 빌려드린 돈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한테 빌려준 돈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갑게 내려앉은 그 시선이 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남친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지해 보였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친 어머니가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담담하지만 묘하게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말만 하면 수빈 씨가 믿지 않을 거라고. 숨을 길게 고르며 폰을 만지작거리던 남친 어머니가 이내 화면을 켰습니다. 평소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시켜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준호가 하는 말 녹음해뒀고요. 그러면서 작은 파우치에서 이어폰까지 꺼내 내밀었습니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워낙 쌍욕이 많아서 민망할까봐 이어폰도 챙겨왔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곧 녹음된 남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 반, 긴장하는 마음 반으로 듣기 시작했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온갖 욕설과 막말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그 거친 언어들이 귀를 통해 파고들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던 마음이 점점 이럴 수가 하는 절망으로 뒤바뀌었고 몸이 굳어져 꼼짝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준호 씨와는 너무도 다른 그 목소리와 말투, 욕설은 기본이고 비아냥과 비난, 분노 섞인 날선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거친 말들은 다름 아닌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한 것이었기에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험악한 언어들이 쏟아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귀에서 이어폰을 뽑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서 가슴이 먹먹했으니까요. 도저히 못 듣겠어요. 숨을 골라 겨우 말을 꺼내자 남친 어머니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빈 씨처럼 곱게 자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남친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수빈 씨네 집이 조금 살만하니까 준호가 작정하고 꼬신 것 같아요. 근데 수빈 씨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번져가는 의심이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친아들이 아닌 건가요? 남친 어머니가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가 담담하게 하지만 씁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수빈 씨는 우리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착해서 그리고 너무 순진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었다면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하던 남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참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준호 아버지랑 준호한테 눌려서 평생 눈치 보며 살았어요. 수빈 씨 보는데 우리 딸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만약 준호랑 결혼한다면 우리 딸 같은 처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남친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내쉬더니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말 나온 김에 털어놓을게요. 사실 나도 지금 증거 모아서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이혼이요? 저도 모르게 대묻자 남친 어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서 딸만 데리고 나오려고요. 그동안 준호 아버지란 인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딸이 계속 일깨워줬어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는 우리 딸이랑 새 출발할까 해요. 그 말을 하며 남친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긴 한숨과 함께 내뱉는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울분과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얽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남친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귀를 울렸어요. 물론 선택은 수빈 씨가 하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나처럼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괜시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잠시 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지민이가 바람처럼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 다 들었어? 지민이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나 지금 손발이 막 떨려. 근데 녹음 내용 어땠어? 제가 지민이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들어볼래? 아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거든. 들어볼래. 지민이가 휴대폰을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고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목소리를 듣던 지민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곧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중얼거렸어요. 우와,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엄마랑 동생한테 말끝마다 쌍욕이네. 그니깐 말이야. 나도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 지민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수빈아, 너 이 인간이랑 당장 헤어져.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헤어질 때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지민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뒤 전남친과 어렵게, 정말 어렵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지민이의 말처럼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는 끝까지 저를 가스라이팅하려 들었거든요. 설득하듯 달콤한 말을 던지다가도 말이 먹히지 않으면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한마디로 2달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직접 나섰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스토킹으로 콩밥 먹게 될 거니까 너 각오해. 아빠의 단호한 말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물러섰는데요. 그제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사귈 때 어떻게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까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부터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대출금이 있다고 했지만 그저 별일 아니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넘겼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친과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솔직히 누군가를 다시 만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무섭게 느껴졌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저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늘 곁에서 지켜보던 지민이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우리 사촌오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내가 보증할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그렇게 소개받은 지민이의 사촌오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또다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종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인사시키고 싶다며 이모네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평소 이모네 집과는 왕래가 잦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모네 집 거실에서 사촌 동생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거든요. 첫 인사 자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기억이 뿌옇게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사촌동생 여친이 잠깐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네요. 이상하네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속으로 묘한 불안이 번져가는 걸 느끼면서 그녀가 뭐라고 대답할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저는 서유빈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유빈이요? 제 입에서 그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는데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전 남친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놀랍게도 전 남친 여동생 이름도 서유빈이었어요. 저랑 이름이 비슷했던 탓에 유독 기억에 남아있었으니까요. 제가 유빈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 옆에 있던 엄마가 제 등을 슬며시 쳤습니다. 수빈아, 유빈 씨 놀라게 왜 그래? 혹시 아는 사이인 거야? 엄마 입에서 수빈이라는 제 이름이 흘러나오자 유빈 씨도 그제야 무언가 떠올린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오른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던 것 같아. 억지로라도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그 사이에도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그렇겠지. 세상이 아무리 좁아도 아는 사람일 리가 있겠어. 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보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머물렀어요. 유빈 씨 역시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는 듯 얼굴 근육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서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뭔가 무거운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빈 씨가 전 남친 동생이라는 걸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 만난 유빈 씨 있잖아.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준호 씨 동생 같아. 제 말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유빈이가 준호 동생이란 말이야? 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름 듣자마자 확신했어.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근데 이모 말로는 유빈이가 참 착하다고 하던데 진짜 준호 동생이 맞는 거야? 아까 유빈 씨도 놀라는 거 보니까 거의 확실해. 혹시 이모한테 유빈 씨 집안 얘기 들은 거 있어? 그냥 대충 들었어. 부모님이 이혼해서 지금은 엄마랑 단둘이 산다더라. 그러고 보니 오빠도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랑 오빠는 영 끊고 살아서 결혼식에 안 온다고 했다더라고. 이모도 더 자세히 묻고 싶긴 했다는데 가정사다 보니까 자세히 묻진 않았다고 했거든. 그럼 진짜로 이혼하신 거네. 엄마, 우리 이모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엄마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빈이가 그렇게 착하다는데 그런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을까? 준호 엄마는 꽤 괜찮은 분이었다며. 그렇지.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내 인생 날아갈 뻔했어. 그런 엄마한테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더라니까. 암튼 나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야. 그럼 우선은 그냥 모른 척 하자.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격이 다 똑같진 않더라고. 엄마의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빈 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꺼내서 마음 쓰이는 일을 만들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빈 씨, 나 기억나죠? 준호, 그러니까 유빈이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했어요.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빈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른 듯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우리 유빈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있나 싶네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던 유빈 씨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요. 목소리에는 묵직한 감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수빈 씨, 우리 유빈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참 힘들게 컸어요. 그때도 말했듯이 이혼하고 둘이 살다가 이제야 유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말하기 참 염치 없지만. 말끝이 흐려지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고 곧 유빈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번에는 간절함이 한껏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 일은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요?
엄마로서 유빈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엄마로서 딸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결국 제가 깊게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모 말 들어보니까 유빈 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습니다. 제 말에 유빈 씨 어머니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랑은 영 끊고 산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도 유빈 씨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내가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간절함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빈 씨와 사촌 동생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어요. 사촌 올케가 워낙 착하고 부지런하다 보니 이모와 이모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집안 분위기까지 더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역시 올케 칭찬을 입버릇처럼 하곤 한답니다.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저번에는 이모랑 이모부 둘 다 독감에 걸려서 고생했었잖아. 근데 유빈이가 손수 죽을 만들어서 가져왔다잖니. 볼수록 참 정이 간다니까. 엄마의 따뜻한 말에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